네, 안녕하십니까. 이니건축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날씨도 좋고, 그래서 지금 아는 형님, 지인 형님과 지금 하얏트에서 잠시 음료수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이 형님께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또 한국의 큰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여기로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주해 오셔서 여기서 이제 잘 살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가정도 있으시고 또 중고등학생 자녀도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저는 제가 이주해 온 적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어를 또 몰라서 불편한 적이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됐어요. 또 회사 생활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는 이 입장하고 이 형님께서는 이제 현재도 이제 인도네시아 말이 조금 되시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잘 소통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여쭤보려고,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상의 이제 불편한 점, 좀 놀랬던 점,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그냥 난상 토론입니다. 그냥 난상 토론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모셨고요. 그냥 프리토킹으로 그냥 난상 토론을 한번.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제가 또 구독 팬이고 열렬 팬입니다. 우리 사부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형님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언어도 잘 안 되시고 또 그러셨을 텐데, 일단은 제가 한 케이스를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계신 어떤 한 가정이 이쪽에 이주해 올 때 어떤 어려운 점, 또 준비해야 되는 점, 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점을 그냥 프리토킹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넘어온 배경을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우선 답사차 원래는 와서 좀 오래 살펴보고 이제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언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등록을 해서 이제 유학생 비자를 이제 받아서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20일 정도 먼저 왔어요. 먼저 와가지고 이제 맨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지리도 좀 알아야 되고 생활해야 될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한 20일 정도, 학기 시작하기 한 20일 정도 미리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이주를 해 온다고 하면 그냥 내 생각에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가족 데리고 온다면, 그렇죠. 그러면 가장이 아니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될 사람, 사모님도 괜찮고 누군가가 한 사람 와가지고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고 살펴보고 한국에서 나머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국하고 다른 게 좀 많은 게, 여기 이제 직구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교통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와서 한번 살펴보고, 말하자면 이제 답사하는 거지 이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는 처음에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동 수단하고 거주지. 처음에 20일 정도를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그때는 혼자니까 코스를 찾아다녔는데, 그 코스도 현지인들이 사는 코스가 있고, 스케티브라고 이제 좀 고급 그것도 있고, 하여튼 종류가 천차만별인데 처음 오면은 그것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이게 막상 가보면 자기네들은 스케티브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현지인 코스고 그럼 결국 이제 스튜디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국 유학생들 몰려있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되고, 하여튼 이런 내가 그런 이제 좀 많은 걸 겪어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혼자 봤을 때 꼬스니까 뭐 한 달 딱 해보고 그냥 뭐 다른 데 옮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가족이 이주해 온다 그러면 그 방학한 구하는 거랑 집 한 채를 구하는 거랑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주 자체에서는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이제 유학생 비자라든지 뭐 하여튼 비자 문제 같은 법률적인 문제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이미그레이션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친절해지기도 했고 뭐 기간도 많이 단축됐고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이게 이제 3년이잖아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미그레이션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뭐 불친절하고 뭐 좀 그랬었는데 이제 그 비자 문제는 누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각자 그 비자의 종류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비자는 알아서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자를 제외하고 나면 집 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오면 지리도 모르고 또 나 같은 경우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 인도란다. 저기 일본, 영국 이런 데서 우측 핸들 그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좌측 통행이죠.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익숙한 편이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같으면 여기 와서 처음에 와서 운전하기도 힘들 거고 교통 상황에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그 소피르라고 그러죠. 드라이버 운전기사를 고용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사전에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지에 내 형편에 가장 맞는 차량이 어떤 거가 맞을 건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을 쌌다가 여기 와서 학교 개학을 하고 이삿짐을 싹 다 포기를 하고 안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60Hz를 사용하고 이 나라는 50Hz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어드라이어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시원하게 바람 나오던 게 여기 오면은 50Hz니까 바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50Hz하고 60Hz하고 작동은 되는데 그 기능이 그만큼 다 받쳐주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제품을 여기 가져오면은 고장이 났을 때 AS는 일단 무조건 버려야 돼요. AS는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왜 고장이 잘 나냐 하면 제품 자체에 프리볼트 기능이 있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110이든 240이든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 프리볼트 기능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20V에 적용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나라 전기 상태가 170에서 뭐 250까지 오르락내락 널뛰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전기가 볼테이지가 거기에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여기 그 컨테이너에 다 싣고 와서 그거는 뭐 본인 취향 따라 뭐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전자제품을 다 여기 현지 제품으로 새로 샀습니다. 물론 기능도 좀 떨어지고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오고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그게 뭐 기껏해야 냉장고 밥솥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우리나라 쿠쿠 밥솥 같은 것도 이 나라에 맞게 50Hz에 맞춰가지고 프리볼트로 만들어서 뭐 여기에 맞는 게 나오니까 현지에서 뭐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뭐 일단 그런 부분도 이주 짐을 쌀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컨테이너에 다 싣고 와야 되는데 싣고 와서 쓰레기 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뭐 물론 전자제품이 쓰레기가 되진 않지만 여기 현지에서 사용하기 막상 갖고 왔더니 짐만 되고 뭐 그다음에 집 구할 때 내 생활에 살림살이 규모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살림살이가 방 5개짜리 살림을 이사를 했는데 여기서 방 3개짜리를 구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니까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의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요 직구하는 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요건 직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집을 여러 번 구해보니까 이런 거는 좀 참고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요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우선
이주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거 하고 뭐 우선 생각나는 게 그거네요. 내 생각하시면 그 한번 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 답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이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거랑 실상은 많이 다르다는 거. 그 막상 와보면, 그리고 언어 문제에 내가 난 많이 부딪혔는데, 우리는 그 일제시대 선생님들, 내가 학생 때 일제시대 때 영어 공부했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라고 배워봤자 뭐 진짜 회화는 개뿔 안 되는 뭐 그런 영어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영어가 이제 직업상 필요한 엔지니어 쪽 영어, 이 엔지니어 쪽 영어는 다 단순해요.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고 그냥 매뉴얼이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영어 회화 자체가 어려우면 여기서 생활하기가, 영어가 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어가 잘 안 되고 이 나라 말도 안 되고 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장벽은 많이 겪었는데, 그 언어 장벽이 어디서 오냐면은 문화 차이에서 옵니다.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일상적인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이 여기 사람들한테 금기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도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 저번에 싸보고 그랬잖아. 그 저 건축 자재상 갔었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이제 그 알려주려고, 그 직원은 알려주려고 손 씻는데 저기 있다라고 막 알려줬는데, 나는 알았어 나 알아 하고 딱 그랬더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나 알았어 이걸로 끝나는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말투부터 그렇죠. 그 표정,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문화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그걸 좀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겪었던 그 트러블이 문화적인 그 차이. 나는 아주 일상적인데 상대편은 굉장히 마음 상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 나라에서 아주 일상적인데 난 저 새끼 뭐 저런 새끼가 있어 하고 마음 상하고 알고 보니까 전혀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쵸.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방법이나 그게 이제 그 문화 차이에서 오는 건데, 그걸 좀 언어 공부보다 그게 더, 언어는 몰라도 돼요 솔직히. 천천히 알아도 돼요. 이게 마음은 통하니까. 근데 이제 문화적인 차이, 그거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주를 해왔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나처럼 먹고 놀겠다고 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죠. 돈벌이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특히 더 그 응대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고, 뭐 영어를 좀 잘하면 더 좋고, 여기는 좀 고급 인력들이 영어를 쓰면 좀 접대받는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그레이션 가가지고 어설프게 이 나라 말로 찌끄리면 기다리라 그러는데, 내가 가서 바로 컴플레인을 영어로 하면 네. 바로 해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말을 자기 이 나라 스스로가 조금 뭐 하나 이렇게 네, 무시하는 게 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고, 뭐 우선 이주할 때 우선 필요한 건 그런 정도입니다. 내가 겪었던 거죠. 힘들었던 거는 거리 자체가 거기서 거기 같고, 뭐 눈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신호 체계가 너무 달라 가지고 힘들었던 거, 뭐 그런 것들이고, 집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내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떤 집을 구해야 되는지. 네. 잘못된 집을 몇 번 구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일단 살려고 오면은 제일 큰 문제가 주거, 교통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막상 한국에서 집을 구해갖고 오기는 힘들지 않겠냐. 좀 미리 와서 집을 구하고 짐도 붙이고 뭐 해야 되지 않겠나.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일단은 그쵸. 집을,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를,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어떤 집을 고르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뭐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나라 집 구조보다 우리나라는 보통 층고 그러니까 천장 높이가 2m 50 정도가 이제 보통 2m 50, 60cm인데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3m 넘어가요. 3m에서 3m 50. 그렇죠. 천장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등 하나 갈라 그래도 여기 이 나라 기구 있잖아요. 왜 짝대기 길게 해가지고 전등 가는 기구도 있고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될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천장이 높기 때문에 근데 무슨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 여기서 살면은 그 에어컨 없이 산다는 건 사실상 어려울 테고. 그럼 이제 천장이 높으면 이제 에어컨 그 효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잘 지은 집들은 보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보기 잘 지은 집들, 네. 고급 집들이. 이제 그거는 이 나라 뭐 건축 형태니까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동서방향을 별로 안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남향이라 해야 된다, 동향이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다음에 문은 어디로 놔야 된다 이런 거를 조금 가리는 편인데 이 나라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출입구고 네. 그 집 정면이 돼버리고 뭐 그래서 첫 번째 피해야 될 게 서향의 집을 피해야 됩니다. 여기 더운 나라에 오후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빠질 때까지 햇빛이 계속 내리쬐니다. 그 집이 무조건 더워요. 안 더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나라는 창문 크기도 작고 창문 여는 형태도 조금밖에 뭐 틈새 열듯이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환기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동쪽에 창문 있고 서쪽에 창문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맞바람이 트이고 이래서 환기가 되는데 여기는 이 나라 특히 족자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고 이러다 보니까 옆집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죠. 대체로 집에 2면이나 3면이 네. 옆집이랑 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뭐 맞습니다. 있더라도 쬐끈한 뭐 환기창 하나 있고 그래서 환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거 형태 자체가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될 집은 대체로 집들이 창문도 작고 뭐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도 집안에 전등을 켜놔야 될 정도로 컴컴한 경우도 많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집이 밝으냐 안 밝으냐 낮에 방이나 막 집안에 들어갔었을 때 전등을 안 켜도 될 만큼 밝으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제 창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느냐 환기가 어떻게 잘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좀 필히 특히 여기는 6개월 가량 비가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기에는 막 침대도 꼭 구겨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나라 특성상 누수 문제 네. 지붕 천장에 물 떨어지는 거 네. 요거는 이제 흔적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고 그거는 꼭 확인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여기 보통 옆집이랑 딱딱딱딱 담이 하나로 같은 담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옆집에 뭐 따글락거리는 소리가 우리 층간소음처럼 여기는 벽체 소음이 다 들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피해야 될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 처음 오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마스집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사원. 스피커를 막 5개, 6개씩 달아놓고 그렇죠. 뭐 하루 5번, 6번 새벽 3시에 막 떠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지하고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 그 다음에 막감,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 여기는 좀 땅 위치 좋다 싶으면 다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는데 예. 동네마다. 공동묘지하고 특히 공동묘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공동묘지로 가는 진입로 가까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럼 온갖 차들, 온갖 것들이 다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좀 안 좋고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전기 용량, 전기 계량기 용량을 하긴 좀 여기 증설하게 되면 요금도 비싸지고 또 증설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가전제품이 이 나라 제품들보다 다 고용량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반드시 그 집에 추가로 뭐 에어컨 2-3개 달아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전기가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전기가 증설돼 있는가 아닌가 그 확인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호수, 상수 네.
확인해야 될 게 이제 물 수압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주방에 물 틀어놓고 화장실 가서 또 물 틀고 그다음에 물 배수 한번 내려보고 했을 때 수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뭐 한쪽에 물 사용했으면 한쪽이 훅 줄어든다든지 네. 이거는 좀 꼭 확인을 좀 이거는 두 가지 경우거든요. 그 동네 수압 자체가 안 좋거나 배관이 낡아가지고 이게 스켈 맡겨가지고 이게 원관 자체가 물 수압이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오수 그 화장실에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 화장실에 얘네들이 그 타일 바닥이 물매 잡는 게 거의 평면으로 잡아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나면 이게 물이 금방 배수가 안 되고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매가 구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배관 자체가 옛날에 너무 작은 걸 써가지고 물이 빨리 안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별나긴 하지만 그 엠베르 그러니까 바게스 같은 거 한 두 개 가지고 물을 한번 합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나 안 빠지나 특히 배수 쪽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임대해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고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져요. 그렇겠네. 그거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집주인이 안 고쳐주면서 사는 동안 지가 다 고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는 뭐 큰 거 고장 났다 집주인이 다 고쳐줍니다. 이 나라는 사는 동안 지가 다 고쳐야 됩니다. 뭐가 타나면 선진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 안 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생돈 엄청나게 깨지고 불편해지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야 될 부분. 내가 그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고. 그 솔로에서 그 우기에 우잔 들어서 폭우가 왔는데 오버플로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구물이 거꾸로 우리 집 쪽으로 넘쳐오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도 없고 결국 그래고 내가 그 워터 펌프를 샀습니다. 우리 일반 양수기하고 다르게 이렇게 물속에 바닥에 담궈 놓는 거 있어요. 예. 그거 그 땅 파가지고 우리 집수정이라 그러지 이제 그 하수 물 나가는 거 찌꺼기도 건지고 하는 그런 집수정 하나 만들어 거기다가 뭐 펌프를 하나 달았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공사비하고 그 펌프 사고 돈이 얼마야 이게? 그렇죠. 불편함도 또 불편하고.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집을 나올 때 다 떼갖고 오라니까 떼갖고 오는 공사비 떠들잖아. 할 수 없이 놔두고 왔어요. 아깝잖아. 아깝죠. 그냥 이게 뭐 그런 거 좀 뭐 우호수, 그다음에 상수, 물 새는 거, 뭐 누수 있는 거 없는가, 그다음에 집 방향, 그다음에 환기하고 뭐 이런 거 확인해야 돼. 특히 확인할 게 많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특히 문 종류들, 그렇죠. 그 방문, 뭐 출입문, 우리나라처럼 뭐 방화문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전부 나무문 대부분 나무문 쓰기 때문에. 그렇죠. 합판문. 비틀어짐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문짝 이거 많이 비틀어졌다는 거는 그 집에 뭐 습기가 많거나 뭐가 한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습이 많은. 아니면 나무를 뭐 개 지랄 같은 걸 썼다든지 그렇죠. 싼 거. 아니면 MDF 같은 합판 쪼가리를 썼다든지 합판 쪼가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칠만 해놓으면 껍데기 뭐 똑같아 보이니까 네, 맞아요. 그건 한번 두드려보고 확인 좀 해보는 게 이제 좀 좋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꼭 봐야 됩니다. 크로셋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가 한 2배에서 3배 납니다. 그렇죠. 내가 샀는 거는 이렇게 청소를 하면은 반짝반짝 원래처럼 흰 거가 되는데 근데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여기 현지 메이커들 네. 특히 그 임대 주는 집들을 보면은 말만 크로셋이지 이거는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그 수돗물 자체 물때도 끼고 뭐 하여튼 누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막 여기 약품 나가고 씻어도 때가 안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독일유 질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이거는 싸요. 돈 얼마 안 해. 그렇죠. 근데 여기가 독일유가 또 비싸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으면 한 최소한 우리나라 돈 2-30만 원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남의 집에 임대 살면서 바꾸기 참 애매했는데 난 바꿨습니다. 바꾸고 집 나올 때 다시 떼갖고 나왔어요. 그거는 그 크로셋 화장실에 물때 얼마나 꼈나 살펴보는 거 그것도 하나 살펴봐야 돼요.
그 한 뚜껑 열어서 안에 보면 물때가 얼마나 끼었나 고 봐야 돼요. 그런 거. 뭐 주의할 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와가지고 살펴보기 힘든 부분인데 이웃집 잘 만나야 됩니다. 아, 예, 맞아요. 이웃집에 어떤 새끼가 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 별난 새끼 살면은 머리 아픕니다. 예. 근데 그거는 내가 처음 와가지고는 뭐 살펴봐도 몰랐고, 그쵸, 어떤 새끼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거는 좀 지나면서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뭐 그냥 여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혼자 총각 때 여기 그 족자에서 꽤 괜찮은 주택 단지에 그 렌탈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살았는데, 뭐 다 좋은데 가끔 이제 그게 이제 상수도 그 연결된 빰이라 그러는데 그게 연결돼 있는데 자주 단수가 돼요. 그게 제일 문제. 그럼요. 단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가끔 녹물이 나와요. 녹물. 누런 녹물이 나오고, 그리고 또 가끔 실지렁이가 나오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이 빰을 쓴다 그러면 네. 단독주택이 아니고 뽀루만, 그러니까, 뽀루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립 모여 사는 주택 단지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체 이제 그 상수도 이 나라 그 빰, 그러니까 수도 사업소 같은 그런 거 네, 거기서 오는 거 이제 계량기 달려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얘들은 중간 밸브를 잠궈 놓고 미리 단수 고지를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미리 단수 고지를 하고 중간 밸브 잠궈 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집이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집 공사할 동안 우리는 단수 고지를 미리 하고, 그리 나오는 중간에 밸브를 다 잠궈 놓고, 이제 그 상수 시설 수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중간 밸브를 그러니까 소통시키기 전에 열어가지고 안에 들어있던 이물질, 오수 이런 걸 다 빼내고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게 우리나라 방식이고, 여기는 단수 고지 없습니다. 없죠. 그냥 옆집에 어느 놈이 상수도 공사하면 그냥 바로 관 자르고 그냥 막 수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수리할 때 그 안에 온갖 스케일, 찌꺼기 뭐 다 들어간 거, 이거 나중에 이 집 저 집 옆 다 그냥 갑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녹물도 나오고요, 지렁이도 나오고, 가끔 그 시커먼 그 뭐지 그 빠실이라고 모래가루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이게 2, 3일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집 상수도 공사한다 그러면 나는 일단 수도부터 잠굽니다. 잠그고, 여기 그 이시울랑이라고 그러죠. 그 갈론 뭐야, 아쿠아 갈론 새 거 말고 이시울랑 싸잖아요. 네, 엄청 싸죠. 500원. 우선 그걸로 뭐 세수하고, 왜냐면 얘 옆집에 상수도 공사하고 난 다음에 뭐 나오는 우리 수돗물 그거 갖고 빨래하면 빨래 다 버리는데, 그렇죠. 노랗게 되죠. 뭐 시커멓게 됩니다. 하여튼 뭐 하얀 빨래가 회색 막 돼버리고 뭐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는 며칠 동안 이제 잠궈놨다가 다른 집으로 다 스킬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엽니다. 열고 그 있잖아요, 그 물티슈. 네. 물티슈 그거로 수도꼭지 전부 이렇게 고무밴드 해가지고 일단 찌꺼기 좀 걸르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맑은 물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유가 이 나라 공사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빰보다는 단독주택에 그 자갑 그 뭐지 펌프 기움을 파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빰이 아닙니다. 뭐 소독약 뭐 이상한 걸 넣는지 가끔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소독을 제대로 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물이 먹는 거는 뭐 말도 아니고 씻는 것도 찝찝할 정도로 여기 수도 시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말고, 그 정수기 있습니다. 그 탱크 이렇게 있는 거, 필터 그 워터 필터가 있는데 뭐 안에 돌도 들어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하면 자연 침전 정화시키는 그거 뭐 우리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 탱크 하나 달아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이 나라 상수도 시설 자체가 아직까지 그 워터 트리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수도 정화 시설 같은 게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지역 따라가 다르다는 거죠. 네. 지금 저 사부가 살고 있는 이 우따라 지역 여기는 산밑이라 가지고 네. 일단 물이 좋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반툴 저 바다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죠? 네. 그 저지대다 보니까 거기는 맨날 뭐 물에 잠기고 네. 수질이 안 좋고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이쪽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이 나라는 산 가까운 쪽에 물이 좋은 지역이 있고 그 스마랑이나 이런 데처럼 바다 가까운 쪽에 이제 수질이 진짜 안 좋은 데가 있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처럼 평균화시키지를 못해요. 이 나라 그 수도 시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답답한 놈이 샘판다고 지가 이사를 가야지 뭐 방법 없죠. 아니면은 그 정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화 시설이 필터를 한 달 안에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청소해야죠. 여기서 막 그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냐면 필터가 일주일에서 2주를 못 버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필터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그럴 바에 차라리 탱크 그 정화 탱크를 해서 자연 한번 친전시키고 그 오버플로우 되는 물을 받는 게 그게 훨씬 낫죠. 그럼 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빰보다는 하기야 뻐루만 안에서 자기 샘을 파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임대하는 경우에 빰 그냥 받아서 쓰지 자가 우물 파놓은 집 거의 못 봤어요. 네. 자기가 사는 집만 파는 거지. 그쵸. 세 주는 집에 우물까지 파주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주해서 오는 사람이 이쪽 그 잘난 깔리브랑티 북쪽 더 북쪽 이쪽에 오면은 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여기 저 언급한 거는 내 사는 지역이 그렇다는 거지. 이건 지역별로 다른 거니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찌꺼기 막 나오고 뭐 지렁이도 나오고 하는 그거는 지렁이 나왔어요. 그거는 어떤 놈이 이제 그 주변에서 가까운 같은 라인을 쓰는 누군가가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공사를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고 뭐 한 거죠. 근데 공사가 없으면 그런 나름 뭐 그냥 쭉 쓰기는 쓸만해요. 근데 나처럼 꼭 끝에 이제 수도 꼭다리 끝에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부지포라든지 뭐 하나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 뭐 그 저 뭐지 그 물티슈 얼마 안 비싸잖아. 네, 그렇죠. 그럼 매일 아침에 나는 하는 일이 이제 물티슈 해가지고 수도 꼭다리에 이제 이렇게 그 말라 필터링 하는 거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조금 색깔 자체가 조금 머리끼리 해요. 네. 그러면 또 아침에 또 새로 갈고. 그렇습니다. 집 잘 구해야 돼. 걔는 집을 정말 잘 구해야 돼, 진짜. 내가 짓지 않는 한은 어차피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봐야 돼요. 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이러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방식으로 다운사이징이죠. 그러니까 뭐는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좋다. 집 방향은 내가 포기할 수 있다. 네. 라든지 뭔가를 포기를 먼저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집을 구해야 돼요. 뭐도 돼야 되고 뭐 더하기 방식으로 하면은 집 못 구합니다 이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빼기 해갖고 구해야 돼요. 그나마 이제 빼기 해서 내가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 하는 걸 기준으로 놓고 근데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나는 이거 절대 양보 못한다 하는 게 가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금액, 그다음 지역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뭐 나처럼 그 채광일 수도 있고. 네. 그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뭐가 우선이다라고 말을 못하죠. 그거는 이제 다 열 가지 그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 10가지 다 돼야 된다. 그럼 자기가 지어야 되지. 방법을 없지. 그렇게 돼요. 그럼 임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 돼야 되는 건 없으니까. 네. 요 정도는 내가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60% 70% 계속 낮춰가는 방식으로 해서 구해야 되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양보 못하는 거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거 위주로 나머지는 내가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내가 감수하겠다 하는 건 버리고 뭐 그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면서 저기 렌탈 살면서 이 물이 단수가 한 이틀 뭐 이렇게 하루 이렇게 될 때 이 곤란하더라고요. 저는 뭐 혼자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그냥 샤워는 하얏트 와서
샤워해버리고 갈 때도 이제 하야테 와서 샤워해버리고. 근데 이제 화장실 문을 못 내리니까 그때 좀 그 만약에 저는 혼자여서 그게 좀 이렇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거기 가정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집 구할 때는 저 자세히 알아보고. 저희 집은 그 엠벨 그러니까 바게스도 아니고 그 찜통 그러니까 사람 키만큼은 아니고 사람 가슴 높이까지 네, 오는. 우리 현장에 쓰는 거. 그렇지. 그거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내 창고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물 담아 놓을 수는 없고 단수 조짐이 딱 띠바띠바 그러니까 갑자기 단수가 되는 경우에는 참 난감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을 좀 담아 놓죠. 나는. 왜냐면 그게 내가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차 세차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큰 통 하나를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펌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아쉬운 대로 그걸로 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이제 그걸 없애버린 이유가 옆집이 우물이 있어요. 그 내가 호스를 50m짜리 호스를 사는 이유가 급하면 이제 옆집에 가서 꽂아서 옆집 우물에 있는 물을 이제 받아오죠. 이제. 그건 또 삶의 지혜가 있고. 근데 살면서 이제 옆집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이제 그런 것도. 근데 그전에는 옆집에 펌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우물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그건 이제 살면서 생긴 지혜고 처음에 가면 물론 이제 정전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단수되고 막 그러는데 여기 뭐 단수 예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 없죠. 그 화장실에 그런 통 하나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세수는 뭐 씻고 이런 거는 나가서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화장실 물 내리는 거. 그렇지. 그게 제일 곤란해지죠. 네. 그래서 이 나라 보통 보면은 아시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 사는 보면 세면으로 이렇게 다이로 붙여가지고 물통 하나씩 물통이 아니고 네. 뭐죠 그 욕조도 아니고 물통인데. 그게 이제 그 화장실용 수동식.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홀세 쓰면은 그거 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없죠. 그러니까 그 대용할 수 있는 물통 돈 얼마 납니다. 뭐 10몇만 루피아 하니까 그거 하나 사놓으면 사놔야 되죠. 사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족자가 사실 그 대중교통이 참 거의 없다고 있긴 있는데 있긴 있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타고 다니기가 한국 사람이 타고 다니기에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오시자마자 그런 이제 케이스에서 이제 가족이 왔을 때 참 제일 불편한 게 이제 교통수단일 것 같아요. 차량.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또 아무래도 비용도 생각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 이제 처음 와서 보통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오토바이 렌트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토바이 렌트 쌉니다. 아예 샀어요. 저는 아예. 근데 이제 그것도 나는 여기 오는 애들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씨 이거 매달 렌트비 하는 것보다 중고 하나 사서 갈 때 팔면은 그게 훨씬 이득이다. 그렇죠. 그랬어요. 우리 선배 말 듣고. 근데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나이도 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과연 뭐 오토바이 탄 경험이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나처럼 나는 나이가 있어도 나는 이제 취미로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보통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잘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럼 이 나라에서 오토바이를 딱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택시하고 고카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이 나라 트랜스 적자라고 버스라고 있긴 있는데 노선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어디 오토바이 타고 10분 거리를 트랜스 적자의 버스 타고 30분 40분씩 가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시내 관광 겸 한번 경험 삼아 타보는 건 괜찮지만 이게 네. 교통수단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잖아요. 적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20m, 30m 넘어가면은 오토바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로 걸어서 다니는 거 절대로. 그다음에 도로 자체가 인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걷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여기서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자전거를 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맨 처음 오면은 자기 형편에 맞는 차를 못 찾잖아요.
그쵸. 그 우리나라처럼 뭐 차가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만만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외국인 신분으로 차를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어차피 운전기사 들여야 되고 좀 적응될 동안 그렇게 따져 본다면 난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운전기사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운전기사를 배제하고 렌트를 했습니다. 차를 장기 렌트를 했는데 아마 내 생각에 이제 한 서너 달 정도는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 상황도 알아보고 또 차도 알아보고 내 생활 형편이나 내 가족 그 구성 형편이나 용도에 따라서 가장 맞는 차가 뭔지 이 나라 차들을 한번 가격도 알아봐야 되고 성능도 알아봐야 되고 뭐 그런 걸 한번 이제 할 동안 우선은 차를 렌트하는 게 가장 교통수단은 뭐 렌트하는 방법하고 병행을 해서 가까운데 어디 뭐 잠깐 어디 가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고카. 네. 고카는 뭐 영어로도 되니까. 네. 고카는 우리나라 사실 처음에 족자에 옛날에 뭐 택시 이름 뭐 있었는데 뭐 예쁜 이름 뭐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그 이름이 뭐 이름도 까먹었다. 하여튼 그러니까 택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그 여기서는 가장 편리한 게 고카. 네, 고카 제일 이제 고카하고 또 렌트카하고 이제 병행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그 가족 구성 중에 한 사람은 뭐 저 남쪽으로 어디 볼일 보러 가야 되고 집에 와이프는 장 보러 가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차를 누구 한 사람이 소피를 데리고 와서 물론 이제 장 보러 가는 게 소피를 데리고 가기 편하겠지. 네. 그리고 볼일 보러 가는 경우에는 그냥 고카 불러서 그러니까 병행해서 당분간 쓰다가 네. 그 가장 적당한 차를 그때 이제 구매 계획을 잡아서 네. 또 뭐 그것도 있잖아요. 신차를 사느냐 중고차를 사느냐 그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여기 알아봐야 될 고민이 것이고 그 이 나라 현실에 가장 맞는 차가 또 어떤 차가 우리나라와 다른 승용차 그럼 뭐 용도가 별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승용차도 세금도 더 비싸잖아. 네. 우리나라처럼 승용차가 세금도 더 비싸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그냥 뭐 장 보러만 다닌다 해서 쬐끈한 경차를 살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그 전체 업무 보고 뭐 하기 위해서 뭐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차를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여기 이 나라에 살아보면서 현실에 맞춰서 생각해 볼 동안에는 우선 렌트카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나도 처음에 렌트카 썼고 렌트카 쓰면서 이제 차를 마련했으니까. 렌트카를 쓰면서 일단 여기서 생활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뭐 구매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죠. 생각해보고 종류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차는 사가지고 뭐 무슨 소모품은 맞는데 이게 뭐 한두 달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몇 년 쓰죠. 이건 10년 써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신중하게 그 차 정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네. 그 여기 현실에 가장 맞는 거 그다음에 그 하는 뭐 일이라든지 뭐 하여튼 자기 그렇죠. 형편에 가장 맞는 차를 이제 찾아본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죠. 뭐 저는 우리 가족이 애가 셋이다 보니까 저 봉고차 같은 거 7인승 그런 거 지금 우리 제 와이프 용으로 제가 샀고요.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트럭을 타고 다니는 그런 유죠. 자기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자 똑바로 얘기합시다. 뭐 여기 구독자들도 알아야 되잖아. 아저씨 캠리 타다가 애들 때문에 세레나로 바꾼 거잖아. 그렇죠. 뭐 무슨 우리나라 치면은 그 봉고차 같은 뭐 카니발 뭐 비슷한 거. 카니발 비슷한 거. 스타렉스 비슷한 거. 아직 돈을 좀 많이 못 벌어가지고 그 뭐 알파드를 못 사서 그렇지. 목표는 알파드고. 알파드 이제 제 와이프의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하기 위해서 트럭을 타는 거고. 그렇죠. 일하기. 그러니까 이게 용도에 맞춰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 뭐 애 데리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장도 보시고. 혼다 모빌리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짐도 실을 수 있고 뭐지 그 장 보면은 뭐 그 이게 해치백 스타일이니까 외건 해치백. 외건 스타일이니까 이제 그 집사람은 그거 타고 나는 뜬금없이 이제 캠리를 타게 된 거고 뭐 용도가 나는 그냥 골프 연습장 가거나 그쵸. 지금 서브 현장 찾아오거나 할 때밖에 안 쓰는 그냥 자기 용도에 맞춰서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쓸 것인가에
따라서 그렇죠. 또 뭐 임시로 쓸 거냐, 나처럼 임시로 쓸 거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차 값은 싼데 수리비 비싼 차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차는 제법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싶은데도 이제 뭐 고장 안 나고 좋은 차들도 있고 뭐 네, 좀 여러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거는 또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조언하기보다는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뭐 렌트카가 그거 좋잖아.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럼 요런 차가 나한테 맞겠다 하면 뭐 그런 차를 알아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행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막상 와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탁 박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난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착오 많이 겪었습니다. 뭐 심지어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아니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는 저기 학생 때 왔고, 하여튼 뭐 제 상황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뭐 아는 선배 형한테 뭐 이거 형 어때요 하고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의 시행착오는 이 회사 다닐 때 겪었는 거라서 이 제가 잘못해도 이 회사 돈이잖아요. 회사 돈에서 그래도 뭐 그냥 뭐 욕 좀 얻어먹고 그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형님 같은 형님 제가 말씀을 미리 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뭐 사기도 당했고 금전적인 거로 사기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나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 여기 오는 사람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오는 사람들이 네.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알고도 와갖고 당했는 사람들한테 들어봤으니까. 네. 요거는 자 컨티뉴. 네. 자 여기가 편집점입니다. 아시겠죠? 1부를 여기서 끊고 한숨 쉬고 자 2부를 시작합니다. 편집